마이너리티 리포트 앤드 노군. 원작자 필립 K. 딕의 소설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영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2002년에 개봉하여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작품이다. 여기에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연출력과 시나리오를 그럴싸하게 집필한 작가들의 영향이 컸다. 워낙 오래된 영화라서 스토리는 모두들 대강 알 테지만 일단 기술해보자면 2054년 워싱턴 D.C. 미래에 일어날 살인사건을 예측하는 시스템 기관인 프리크라임에서 반장을 역임하고 있는 존 앤더튼 톰 크루즈은 사건이 일어날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미리 알고 범죄를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 리오 크로우 마이크 바인더라는 사람을 죽이는 가해자가 되는 미래 예측 영상을 본 앤더튼. 자신의 지위를 노리는 불특정한 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거라 생각하고 미래를 바꾸려 마이너리티 리포트 소수 의견을 손에 넣고 무죄를 입증한다는 이야기. 영화의 결말이나 내용은 지극히 헐리우드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에도 나와 있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영화에 등장하지도 않는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프리크라임이라는 시스템에 기댄 운명 결정론 사이를 오갈 뿐 리오 크로우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존 앤더튼은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든 것뿐이다.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앤더튼은 미래를 예측하는 프리크라임의 예지자 3명 중 1명인 아가사사만다 모튼와 함께 리오가 있던 호텔에 도착한다. 거기에서 본 건 리오가 자신의 아들을 납치하여 죽인 범인이라는 것. 이전까지 얼굴도 모르던 사내를 자신이 죽일 리 없다고 여겼지만 리오가 앤더튼의 아들을 강제로 찍은 사진이 앤더튼을 분노케 해 리오를 죽이기 직전까지 몰고 가지만 앤더튼은 자신의 미래를 바꾸려는 자유의지에 의해 총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게 된다. 그 찰나 리오가 당신이 나를 죽여야 우리 가족에게 돈이 전달된다라는 사건의 진실을 이야기해준다. 알고 보니 앤더튼의 자리를 노리는 프리크라임 전임자이자 시스템을 고안했던 라마 버제스막스 폰 시도우의 계획이었던 것.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리오는 자신의 의지로 앤더튼이 총을 쏘게 만들고 앤더튼은 그대로 수감된다. 결국 프리크라임의 예지가 맞아떨어진 셈. 또 한 명의 주인공인 데니 워트워 콜린 파렐은 법무성 쪼다로 등장해 프리크라임 시스템의 오류를 파헤치려 든다. 결국 가해자가 된 앤더튼 대신 임시로 프리크라임을 지휘하지만 아가사가 보여준 이상한 범행 현장 영상 아가사의 뇌파를 영상화한 것을 분석해 결국 라마의 과거 범죄 사실을 알게 된다. 다른 두 예지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아가사의 예지력을 알아본 라마가 과거에 그녀를 시설에만 묶어두는 게 싫었던 그녀의 어머니 앤 라이블리 제시카 하퍼를 익사시킨 것. 자신의 딸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프리크라임의 새 예지자가 되는 게 싫었기에 워트워는 결국 범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라마의 총에 맞아 죽는 비운의 캐릭터다. 마지막으로 프리크라임을 만든 라마 버제스는 아가사의 엄마를 죽이고 시스템의 반장으로 오랜 시간 역임해온 인물. 앤 라이블리를 그가 죽이는 일 또한 새 예지자에 의해 예언되었지만 그 예언을 본 라마는 자신이 범행을 일으키기 직전에 청부살인을 의뢰하여 경찰이 다른 용의자를 붙잡게 만든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이 범행. 기록에 남은 청부업자의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하여 자신이 아닌 청부업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꾸며놓았다. 그리고 그가 이번에 앤더튼을 휘말리게 한 이유는 다시 한번 프리크라임의 반장 자리에 서고 싶었기 때문. 이미 국장의 자리에 있는 인물이지만 앤더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스템을 다시 한번 거머쥐려는 야심가이다 정력도 넘치시지. 하지만 과거의 혐의를 밝혀낸 워트워를 죽이고 마지막엔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린 부하 직원 앤더튼 마저 죽이려 한다. 이것 또한 예지자들에 의해 예견되었는데 라마는 앤더튼이 아닌 자신에게 방아쇠를 당겨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죽고 만다. 결국 프리크라임은 해체되고 시스템에 사육당하던 3명의 예지자들은 평화롭게 살아가며 막을 내린다. 앤더튼은 시스템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고 라마는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고픈 인물이었다. 라마가 자신의 예견된 미래를 보았다면 자유의지보다는 운명 결정론에 맡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필립 K. 딕의 원작은 영화와 많이 다르다. 영화에서처럼 멋진 신세계에 가까운 시스템이라기보다 3명이
백치들이 웅얼거리는 말들을 모아 컴퓨터가 작성한 천공카드에 찍힌 내용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만 나올 뿐, 존 앤더튼은 은퇴가 가까워진 프리크라임의 국장이다. 그의 후임으로 온 젊은 워트워에게 자리를 빼앗길까? 언제나 노심초사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워트워는 앤더튼이 은퇴하기 전까지 그의 보좌관역을 임시로 수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워트워가 등장한 바로 그날, 앤더튼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물인 레오폴드 케플런이라는 인물을 일주일 내에 죽일 거라는 예언을 받게 되고 그 길로 도망자 신세가 된다. 경찰보다 한 발 앞서 앤더튼을 낚아챈 인물은 바로 피해자인 레오폴드 케플런. 그는 퇴역한 서방연합동맹군의 FWA의 사령관이었다. 원작 속에서는 경찰 측과 군부 쪽의 미래 예언 카드가 모두 전달된다. 자신이 죽을 걸 알게 된 케플런이 미마이너스 중 전쟁 후 쇠약해진 군부 측 고위 간부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린 군의 위신을 세우려 앤더튼의 진위를 살핀 후 살인사건 자체를 일어나지 못하게 경찰 쪽에 넘기려는 심산이었다. 그럴 경우 케플런이 죽지 않을 경우 예언의 힘은 상쇄되기 때문에 프리크라임 자체가 해산되거나 군부의 힘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모든 걸 깨달은 앤더튼은 결국 일장 연설을 하려 연설대에 올라가 있는 케플런을 많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총살해버린다. 프리크라임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제대로 등장한다. 원작에서의 프리크라임은 예지자 3명이 내놓는 리포트들 중 비슷한 문건 2개를 합산하여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는데, 첫 번째 예지자의 예언은 군 정보국 요원들이 앤더튼을 납치해 케플런에게 데려가 최종 통보를 받는다는 것. 자발적으로 프리크라임 시스템을 해체하던지 아니면 군대와 경찰의 전면전을 펼치던지. 앤더튼은 이 말을 듣고 경찰국장으로서 의회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묵살되고, 앤더튼은 지위를 잃기 싫어 경찰들과 케플런의 아지트를 급습해 케플런을 살해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지자의 예언은 첫 번째 예지자의 예언을 본 앤더튼이 자신의 지위와 목숨을 위해 케플런을 살해하지 않는다는 예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지자의 예언은 두 번째 예지의 경우 케플런이 원하는 프리크라임의 예언의 오류가 정립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존속을 위해 앤더튼이 케플런을 죽이게 된다. 그래서 결국 레오폴드 케플런이라는 인물을 죽이는 2개의 메이저리티 다수 의견 리포트가 만들어져 앤더튼이 가해자가 된 것이고, 자세히 훑어보면 세 예지자의 예언 모두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이야기가 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앤더튼이 마음을 고쳐먹은 마음을 한 번 더 고쳐먹은 일이었지만 결국 이것도 프리크라임의 시스템 정점에 서 있는 관계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원작에서 그리고 영화에서도 다뤄지는 아직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가해자를 체포할 수는 없다라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의 맹점은 소재의 힘에 밀려 금세 희석되지만, 자신의 미래 범행 자체를 알게 되는 가해자가 과연 정말 미래에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인가? 라는 운명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작가의 생각은 영화나 원작이나 꽤 그럴싸하게 그려져 있다. 미래 범죄 억제 관리인 자신이 그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상황인가. 원래 필립 K. 딕은 이런 류의 이야기를 잘 쓴다. 특히 단편에서 그럴싸한 시스템이나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 놓고 주인공 스스로가 인간 본연의 가치관과 내적 갈등에 시달리는 소재가 대부분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SF 소설 작가들이 미래의 시스템과 기계의 구조,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침이 마르도록 소개할 때 필립 K. 딕은 그런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쩌겠어?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진다. 그래서 그의 첨예한 소재만을 가져다가 쓴 영화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실정이고, 그의 팬들은 원작과 전혀 다른 이야기에 이제 이골이 나는 것도 이골이 날 정도로 그러려니 하며 보고 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또한 스티븐 스필버그가 직접 필립 K. 딕의 오랜 팬이 이 영화에 대해 실망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원작과의 괴리를 개봉 전에 소개했지만, 영화나 원작이나 서로 다른 결말을 보여주기 때문에 생각의 여지를 확장시켜준 것에는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SF의 거장인 스티븐 스필버그라서 지금 감상해도 1도 이질감이 없는 근
미래적인 배경이나 화려하기 그지없는 액션 시퀀스들은 마스터피스라는 칭호가 모자랄 정도로 잘 만든 수작이다 제목이 되어버린 마이너리티 리포트 자체가 누락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더구나 이제 한국도 꽤 SF 소설들을 환영하는 눈치라서 사실은 몇 년 됐음 필립 K. 딕의 원작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리메이크 되거나 새로 개봉할 즈음에 아주 착한 출판사들이 그의 단편들을 새로 묶어 책으로 출간해주는 터라 나는 언제나 환영하는 입장이다. 곧 블레이드 러너 1982의 공식 후속작인 블레이드 러너 2049 기획의 리들리 스콧 감독의 드니 빌레브 주연은 라이언 고슬링 앤드 해리슨 포드도 개봉하니 원작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훼손이야 어찌됐든 필립 K. 딕의 오래된 팬으로서 마냥 기쁠 따름이다. 영화의 흥망이야 뭐 내 알바 아니지. 헐리우드가 사랑한 작가라는 오명같은 닉네임에 걸맞지 않게 필립 K. 딕의 원작 소설들이 중구난방으로 영화화되지 않아서 좀 아쉬울 따름. 이왕 갖다 쓸 거면 팍팍 좀 영화화 해달라고. 원작과 다른 건 이미 통달했으니까. 참고로 원작 소설의 번역판은 집사제에서 2002년에 발간한 필립 K. 딕의 단편집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폴라북스 현대문학의 자회사에서 2015년에 발간한 단편집 마이너리티 리포트 모두를 읽었는데 역시 근간 서적이 번역이라든지 어투 따위가 읽기 편해서 원작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다. 게다가 최근 단편집들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 토탈리콜 원작 역시 폴라북스에서 발간은 예전처럼 SF 불모지였던 한국 서적 시장에 안 어울리는 책이었던 얇디 얇은 필립 K. 딕의 단편집의 서너 배는 넘는 볼륨이 정말 끝내준다.